자, 차량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차들을 있든 없든 간에 차를 이용하는 분 대부분이 계실 겁니다. 자, 운전자의 부주의한 사고가 있고요. 충돌, 질사 등으로 이런 사고 유형도 있습니다. 사고가 있어도 하다 보니 부딪히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외에 질식이라든가 연기가 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미착용되면요, 이 몸에 사람 인체에게 가해지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눈길, 빗길 운전사고, 무단 횡단사고가 있고요. 다음 문에 옷이나 가방이 끼이는 사고도 있어요. 다음 아동의 장난으로 인한 골절사고, 그 다음에 아동의 행동미수로 인한 절단사고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내에서 예티켓을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끄럽게 막 뛰어다니고 뭐 하게 되면요, 오히려 사고, 운전하는데 방해를 줘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대한 에티켓도 아이들한테 꼭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사고 중에서요, 이제 충돌로 인한 사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돌로 인한 사고에는요, 이제 경추, 목 부분입니다. 척추, 이제 허리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많이 손상을 입습니다. 이 경추나 척추는요, 뼈 하나, 마디 하나가 이렇게 디스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부분이 충격과 가해지면 이게 톡 튀어나옵니다. 의식이 없는데 머리 출혈, 빌출혈에 동반된 상태로 발견된다면요, 경추, 척추 손상을 의심하고요, 신중하게 구조를 해야 추가 손상 및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머리 및 신체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갈 때는요, 조심히 들어가고요, 무리하게 물 바깥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익수자의 머리를 나의 발로 고정시키고 119의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다쳤을 때요, 교통사고 당한 머리도 많이 다친 경우가 많이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벼운 상처일 때는 이제 놀란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진정시키고요, 의식이나 아이의 상태를 간단히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작은 상처는 흐르는 물로 씻고 소독한 뒤 지혈을 하며 반창고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머리는 약간 높여주시고요, 누워서 휴식하도록 하고, 혹이 있으면 차가운 찜질을 하고 푹 쉬게 합니다. 목욕은 시키지 말고 한 2, 3일 동안은요. 그리고 잠자는 모습도 한번 관찰해 주셔야 돼요. 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요, 이제 아이가 먹을 것을 토하거나 경련이 있을 때 울지도 못하고 간혹 힘없이 울거나 날카로운 울음이 지속될 때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멍하고 안색이 창백할 때라든가, 또는 자꾸 졸리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할 때, 그 다음 숨쉬기가 어렵거나 의식이 없고 심한 두통과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후유증이 있는 거니까요, 꼭 병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러진 아이에게 찬물이나 기흉안 등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다 할지라도 전문의의 의견에 먼저 들으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출혈이 심한 상처는요, 흐르는 물로 닦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꼭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충격받으면요, 이게 후유증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동안을 일단 안정되게 좀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시키고 하고, 차일지라도, 이동을 하게 되면 좀 후유증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쓰러진 아이의 상태가 심한 경우는요, 억지로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머리에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뇌진탕 경우도 있습니다. 뇌진탕은 머리에 충격이 비교적 약하게 갔을 때 뇌 유관적 구조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신경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뇌 기능이 감소 또는 소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뭔 말이냐 하면 이제 충격에 의해서요, 이제 뇌가 충격받았기 때문에 인지 능력, 감각 능력,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안정되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최선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른 상처라든가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처치를 단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이 서로 섞여 놀다가 장난에 넘어지거나 뭐 계단이나 놀이터 충돌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인 입장이라면 그 작간에 부딪힌 거 정도로 가지고는 뭐 큰 손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아이들은요, 약간의 충돌에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충돌일지라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 뇌진탕이란 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충격받으면요. 뇌각이 머리 보호한 부분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꿀밤도 함부로 못 때리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운동할 때 헬멧 같은 거 쓰게 하고 차 탈 때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뇌 구조에 따라서 충격받으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도 어눌해지고 판단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될지 시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둔해지는 거죠. 자, 뇌진탕 고치 처치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아동이 쓰러지면요 검은 운동자가 위로 가고 쉼소리만 냅니다. 또한 몸이 꼿꼿이 굳는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뇌를 다치면 호흡은 들이마시는 작용만 하다가 보통 한 2분에서 5분 사이에 허파에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 연쇄 반응으로 심장이 정지합니다. 이처럼 심장마비가 오면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고요. 가벼운 뇌진탕의 경우는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환자를 고정하고 심장 위치 선상의 등 쪽을 손바닥으로 타격하여 마사지 효과를 줍니다. 이후 숨쉰 것을 확인하고 의식이 몽롱하면 깨우게 해주셔야 돼요. 뇌진탕 증후군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뇌졸중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나타나니까요. 뇌졸중보다는 그렇게 드물긴 한데 뇌진탕이 아이들 많이 나오거든요. 뇌졸중과 뇌진탕의 차이가 이런 걸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과 뇌진탕의 차이점을 한번 드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혈류의 차단으로 뇌가 손상하는 있는 질환입니다. 편측이 발생하는 부분적 혹은 전체적 마비, 의식장애든가 표정상실, 경련, 언어혹 또는 시력장애, 두통, 구토, 어지럼 등.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뇌진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급격하게 그런 바로 사고에 대해 후유증 나타나지만 뇌졸중은요 이런 생활 속에서 기존의 이런 혈관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 어떤 계기가 돼서 이런 증상 뇌졸중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졸중과 뇌진탕의 차이점이 바로 시간적 차이라도 있어요. 원인이 뇌진탕은 사고의 원인이 바로 나타나는 거지만 뇌졸중 같은 경우는요 지속 과거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나타난 증상들이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뇌졸중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혈압 속에 이런 것들이 어디서 터져 가지고 또는 그런 이러한 상황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뇌졸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개에서 들 수 있어요. 보통 이런 혈관이라든가 이런 혈전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혈전이죠. 혈관 속에 이런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또는 이런 막혀가지고요. 그렇죠. 또 여기 혈관이 옆으로 터져가지고 여기 출혈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뇌졸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기존에 이러한 것들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 등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예견된 상황이죠. 그러다가 어떠한 과한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계기가 있다 하지만은 그 전부터 이런 일이 터지기 단계적으로 쌓여 있던 겁니다. 뇌진탕하고는 차이가 있죠. 뇌진탕은 시간적으로 나타난 증상의 원인이 짧은 반면에 요거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누적이 되어 있다가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자동차 침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물이 있는 동네도 많고 또 이런 장마철 기간도 있고 합니다. 승용차가 입수해 완전히 잠수까지는 약 45초가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 탈출하는데요. 차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요. 차 안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남아있는 공기를 호흡한 다음에 차 안에 물이 거의 찼을 때, 즉 안의 공기압과 바깥의 공기압 차이가 거의 같아질 때 그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에 차가 있으면요. 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측면문을 부수고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발생 전요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 및 구조가 중요합니다. 먼저 즉시 구조 요청을 하고요. 화재 경보를 작동한 다음에 11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한 명이 아니라도 좀 흥분하면 갑자기 주변 아이들 따라서 흥분하게 되므로 침착하게 건물을 탈출하도록 선생님께서 유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탈출한 방법에 순서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우선적으로 탈출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한 공간에서는 창문을 열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방문 밑에 담요나 매트를 이용하여 연기가 밀려오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화재 사고 나면요, 화재에 죽는 사람보다도 8, 90%가 거의 연기 있죠. 질식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는 위로 뜨기 때문에 몸을 아래로 숙이고요. 어디 문 같은 게 있으면 거기는 좀 막아주시고 최대한 비상구 쪽으로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요, 부상당한 아동이 흥분하여 무작정 뛰어나가는 것을 방지하셔야 되고요. 자, 가연성 물질 아이들 감소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있죠. 예. 잘 타는 물건들. 괜히 이거 씌우시면 안 돼요. 이불 있으면 이불에 물을 적시드시는지. 예. 이거 오래 가지도 못하지만요. 이런 거, 이런 조리기구라든가, 이렇게 선들 이렇게 많이 꽂고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장난도 못하게 하시고요. 그림으로 표현한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화재 발생하게 되면요. 그렇죠. 이렇게 행동 요령이 있죠. 자, 먼저 불이야 외치고요. 다른 사람에 알리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타는 것은 말고 좀 이렇게 잘 안 타는 거라든가 아니면 물을 적셔서라도 해가지고 얼굴과 이런 거 몸을 감싸고 그 상태에 탈출하게 됩니다. 연기가 많을 때는요, 손으로 또는 뭐 수건으로 또 입과 코를 막은 다음에 가리면서 낮은 자세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 소화기 사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손잡이 밸브를 먼저 누르면 안 되고요. 먼저 소화기를 뺀 다음에 방향을 향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밸브를 누르셔야 돼요. 핀 뽑는 거 잊지 마시고요.